끈적한 피, 막힌 혈관,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무섭게도 혈관 안에 기름때가 조금씩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뇌로 가는 핏줄이 막혀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몸에 힘이 풀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고지혈증이 있어도 대부분 아무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고서야 이미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딱 3가지 음식만 바꿔도 이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끈적해진 혈관 기름을 싹 씻어내는 음식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60세 이후가 되면 10명 중 7명은 이미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이 70%까지 좁아져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 기름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몇 년에 걸쳐서 쌓이는 겁니다. 마치 집 하수구에 기름때가 조금씩 끼는 것처럼요. 처음엔 물이 잘 빠지다가 어느 순간 막혀버리는 것처럼 혈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가 되면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가 한순간에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끈적한 피를 맑게 만드는 방법. 둘째,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방법. 셋째, 상처난 혈관벽을 보호하고 코팅하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만 알아도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요즘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바로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든다. 손끝이나 발끝이 찌릿찌릿하거나 자주 저린다. 계단 오르면 예전보다 숨이 더 차다. 어지러움이 자주 느껴진다. 이런 증상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우리 몸의 SOS 신호예요. 특히 뇌혈관은 한 번 막히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단 4분만 중단돼도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 오면 골든타임이 3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혈관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약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 혈관이 왜 막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혈관이 막히는 건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 기름때가 벽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생기는데요. 이게 혈관 벽에 조금씩 달라붙기 시작해요. 처음엔 아주 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살짝 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두 번째 단계, 좁아진 곳에 피떡이 걸립니다. 피떡을 의학 용어로는 혈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피가 뭉쳐진 덩어리예요.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좁아진 곳에서 딱 걸리면 그 순간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만약 피떡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3번째 단계, 혈관 자체가 딱딱해집니다. 원래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있어야 해요. 심장이 펌프질할 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피를 잘 보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혈관이 딱딱해지면 이런 탄력이 사라집니다. 그럼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어요.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하수구가 막힌 경험 있으시죠? 처음엔 물이 잘 빠지다가 기름때가 조금씩 끼면서 점점 느려지고 결국 꽉 막혀서 물이 역류하는 거. 혈관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기름때가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해결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끈적한 피를 묽게 만들어야 합니다. 끈적끈적한 피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둘째, 딱딱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랑말랑한 탄력을 되찾아야 돼요. 셋째, 상처난 혈관벽을 보호하고 코팅해야 합니다. 이미 손상된 혈관을 치유해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 가지를 음식 3개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설명하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라고 하니까 에이 양파야 매일 먹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양파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은 양파를 완전히 다르게 보시게 될 거예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이 우리 혈관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요. 첫째,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해져서 혈관 벽에 더 잘 달라붙게 됩니다. 마치 녹슨 못이 더 잘 박히는 것처럼요. 그런데 퀘르세틴이 이 산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둘째, 혈압을 낮춰줍니다. 퀘르세틴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요.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니까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실제로 매일 양파를 먹은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피떡 생성을 막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하시죠? 양파에는 유황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혈액의 점도를 낮춰줘요. 쉽게 말해서 끈적끈적한 피를 묽고 맑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대한순환기학회 연구에 따르면은 양파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혈전 생성이 40에서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럼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먼저 양파를 준비하실 때 겉에 갈색 껍질만 살짝 벗기세요. 양파의 영양분은 껍질 바로 아래에 많이 있거든요. 너무 깊게 까면 영양분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파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자른 양파를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상온에 두세요. 왜냐하면 양파를 자르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퀘르세틴이 더 활성화됩니다. 알리신 같은 유황 화합물도 더 많이 생성되고요. 이 15분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 다음 물 500ml의 양파를 넣고 약불로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입니다. 양파가 투명해지고 물러질 때까지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영양분이 파괴되니까 꼭 약불로 천천히 끓이세요. 다 끓인 후에는 건더기를 걸러내고 국물만 받아냅니다. 이 국물을 식힌 다음에 꿀을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꿀은 양파의 매운맛을 중화시키고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만든 양파즙을 하루에 한두 잔씩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셔도 좋고요. 단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식후에 드세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양파를 너무 많이 드시면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양파보다는 익힌 양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양파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양파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양파를 먹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볶아서 드시는 거예요.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으면 퀘르세틴이 지용성이라서 기름에 녹아나와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생양파의 매운맛도 사라지고 단맛이 나서 드시기도 좋고요. 양파를 구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븐에 통양파를 넣고 구우면 양파의 단맛이 극대화되고 영양분도 잘 보존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양파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파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붙는 걸 줄이고 피의 흐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혈관 안에 이미 쌓여있는 기름 자체를 빼내려면 다른 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참치, 연어 같은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등푸른 생선을 먹기만 하면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이 우리 혈관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먼저 EPA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요. 혈중 중성지방을 무려 30에서 40%나 감소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과 맞먹는 효과예요. 또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을 20에서 30% 낮춰줍니다. 반대로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가져가서 분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피가 덩어리지는 걸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떡,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거죠. DHA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DHA예요. DHA가 충분하면 치매 위험이 4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관벽에 생기는 염증이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인데 오메가3가 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혈관 내벽, 의학용어로는 내피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조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을 튀겨서 드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다 파괴됩니다. 게다가 튀김 기름에 나쁜 지방까지 흡수하게 돼요. 좋은 생선을 나쁜 음식으로 만드는 거죠. 가장 좋은 조리법은 굽거나 찌거나 조림입니다. 특히 찜으로 드시면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어요. 오븐에 호일을 깔고 구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고등어를 드실 때 마늘이나 무를 함께 드세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오메가3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소화효소가 많아서 고등어의 영양분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비타민C가 보충되고 비린내도 잡아주니까 일석이조죠. 생선 비린내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은 꼭 이 방법을 써보세요.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게 오메가3와 시너지 효과를 내요. 혈관 건강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수은 같은 중금속이 축적될 수 있거든요.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는 주의하셔야 해요. 또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거든요.
통풍이 있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생선 비린내 때문에 정말 못 먹겠어요. 그런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생선을 우유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조리하시면 비린내가 많이 줄어듭니다. 둘째, 생강이나 청주를 조금 넣어서 조리하시면 냄새가 잡혀요. 셋째, 처음엔 양을 줄여서 드세요. 작은 한 토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넷째, 정 안 되시면 오메가3 영양제라도 드세요. 음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이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달걀 흰자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달걀 흰자는 고단백, 저지방, 무콜레스테롤 식품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무려 90%가 넘는데 지방은 거의 없고 콜레스테롤은 제로예요. 더 중요한 건 달걀 흰자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흰자에는 리신, 메티오닌, 트레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이 아미노산들이 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간의 지방 대사를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서 간이 지방을 분해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간은 우리 몸의 기름 처리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걀 흰자가 이 공장이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간에서 지방이 잘 분해되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둘째,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몸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는데 달걀 흰자의 아미노산이 이 효소들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셋째, 혈관벽을 보호하는 단백질 합성을 도와줍니다. 손상된 혈관벽을 복구하고 새로운 보호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는 거죠.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달걀 흰자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5에서 20% 감소했고 HDL 콜레스테롤은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죠. 그럼 달걀 흰자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아서 드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흰자 2개씩 드시면 됩니다. 근데 흰자만 먹으면 맛도 없고 퍽퍽한데 어떻게 먹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샐러드에 삶은 흰자를 잘게 썰어 넣어 드시면 식감도 좋고 맛도 괜찮아요. 둘째, 야채와 함께 살짝 볶아서 드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단,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셋째, 흰자를 이용한 계란찜을 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흰자를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에 넣어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하루에 흰자 2-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단백질 과다가 될 수 있어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기름에 굽지 마세요. 기름을 사용하면 콜레스테롤을 피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삶거나 찌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흰자만 먹으면 노른자는 버려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노른자를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2-3개 정도는 노른자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노른자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혈관을 살리는 3가지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양파로 피를 맑게 하고, 등푸른 생선으로 혈관 속 기름을 빼내고, 달걀 흰자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서 다른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혈관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들, 이것들은 정말 끊으셔야 해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런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소용없게 만듭니다. 혈관을 막는 음식 4가지 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뭔지 아시나요?
액체 기름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수소를 첨가한 인공지방이에요. 자연에는 거의 없는 사람이 만든 최악의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과자, 도넛, 쿠키, 케이크, 마가린, 쇼트닝을 사용한 빵들이에요. 특히 바삭바삭한 과자류에는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HDL 콜레스테롤을 낮춰요. 이중으로 나쁜 작용을 하는 거죠. 게다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하루 2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하는데요. 도넛 한 개에 트랜스 지방이 3에서 5g 들어있어요.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거죠. 두 번째는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 지방이에요. 삼겹살의 하얀 비계 부분, 소고기의 마블링 부분이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삼겹살, 갈비, 베이컨, 소시지, 햄, 치즈, 버터, 생크림, 아이스크림 등이에요. 튀긴 음식도 포화지방이 많고요. 포화지방이 왜 나쁜지 아세요? 상온에서 고체라는 거는 우리 체온인 36도에서도 끈적끈적한 상태란 뜻이에요. 이런 끈적한 지방이 혈관을 떠다니면서 혈관벽에 달라붙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하는 비유가 있어요. 하수구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굳어서 하수구를 막아버리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즉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나트륨의 해악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관 벽이 두꺼워집니다.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고요. 게다가 나트륨은 우리 몸에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해서 혈액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라면, 국물 요리, 젓갈, 김치, 햄, 소시지, 간장, 된장 등이에요. 특히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거의 100%가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액상설탕입니다. 특히 액상설탕이 정말 위험해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커피 전문점의 달달한 음료들이 바로 액상설탕 덩어리입니다. 설탕이 왜 혈관에 나쁠까요?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게다가 과도한 설탕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돼요. 혈중 중성지방이 올라가면 당연히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콜라 한 캔에 각설탕이 10개 정도 들어있다는 거 아시나요? 카페에서 파는 달콤한 음료에는 각설탕이 15개에서 20개까지 들어있어요. 정말 무서운 양이죠. 자, 그럼 이런 나쁜 음식들을 끊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일주일만 끊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트륨 섭취가 줄어들면서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붓기도 빠지고요. 많은 분들이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일이 지나면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단 것에 대한 욕구가 줄어듭니다. 체중도 조금씩 줄기 시작하고요. 실제로는 500g에서 1kg 정도밖에 안 빠져도 본인은 3, 4kg 빠진 것처럼 느낀대요. 왜 그럴까요? 나쁜 지방과 설탕을 끊으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좋아집니다. 근육이 더 잘 움직이고 피로감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 체중 감소보다 훨씬 더 가벼워진 느낌을 받는 거죠. 한 달에서 3달이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돼요. LDL은 내려가고 HDL은 올라갑니다. 중성지방도 감소하고요. 혈관 내벽에 쌓여있던 기름때가 조금씩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개선되기도 해요. 또 피부가 맑아집니다. 트랜스 지방과 설탕은 피부 트러블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이것들을 끊으면 여드름도 줄고
피부톤도 밝아져요. 요즘 피부가 좋아졌네 하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체지방이 현저히 감소하고 근육량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요.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로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플라크가 줄어들고 혈관의 탄력이 회복돼요.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만성염증도 줄어들어요. 관절이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한 느낌도 사라집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결과적으로 신체 나이가 10년은 젊어집니다. 실제 나이는 1살 더 먹었지만 몸은 10살 젊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음식만 바꾼다고 다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권하는 돈 안 드는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에요.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편안한 속도로 산책하듯 걸으시면 됩니다. 걷기는 최고의 혈관 운동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혈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매일 30분씩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둘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는 드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 위험이 줄어들어요. 또 노폐물 배출도 잘 되고요. 많은 분들이 물을 그렇게 많이 어떻게 마셔요 하시는데요.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으로 한 컵씩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어렵지 않아요. 셋째,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자주 하세요. 목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목과 어깨에 근육이 굳어 있으면 혈관을 압박해서 뇌의 혈류가 나빠져요. 간단한 스트레칭을 아침, 저녁으로 3분씩만 해주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어깨 올렸다 내리기, 목 뒤로 깍지 끼고 앞으로 당기기 등을 수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높입니다. 또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를 나쁘게 만들어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 깊게 숨쉬기입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5번만 쉬어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5째,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손상된 혈관을 복구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관벽을 재생시키는 거죠. 하루에 7에서 8시간은 꼭 주무셔야 해요. 혈관은 잠잘 때 고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꼭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은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건 절대 참으시면 안 되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갑작스럽게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움직이기 어렵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말이 꼬이거나 발음이 안 됩니다. 평소와 달리 말이 어눌해지거나 생각한 대로 말이 안 나온다면 위험 신호예요. 셋째,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갑니다. 웃을 때 입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넷째,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이 옵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의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된다면 뇌출혈을 의심해야 해요. 다섯째, 시야가 이상해지거나 물체가 2개로 보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복시 현상이 나타난다면 뇌혈관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째,
심한 어지러움과 구토가 함께 옵니다.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러움과 함께 구토가 동반된다면 뇌관 쪽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건 참지 말고 바로 119를 부르세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검사하고 치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해요. 구급차를 타고 가면 이동 중에도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고 병원 도착 전에 미리 연락이 가서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새벽에 증상이 나타났는데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병원 가자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친 분들,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된 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는 계속 죽어갑니다. 1분이라도 빨리 치료받으면 그만큼 후유증이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핵심을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먹을 것 3개. 등푸른 생선으로 혈관 속 기름을 빼고 양파로 피를 맑게 하고 달걀 흰자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세요. 둘째, 끊을 것 4개.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과도한 나트륨, 액상설탕, 이것들이 혈관의 적입니다. 셋째, 위험신호는 즉시 119, 한쪽 마비, 말이 꼬임, 얼굴 처짐, 심한 두통, 시야 이상, 심한 어지럼, 이런 증상은 참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부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혈관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를 온몸 구석구석까지 배달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치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혈관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어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관도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일부터 할 것 1개만 정해서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등푸른 생선 한 토막, 내일 아침엔 양파즙 1잔, 달걀 흰자로 만든 요리 하나, 이렇게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지고 뇌가 맑아지는 그날까지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혈관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에 시작이라고